확신해도 될까 말까인데 의심을 한다거나 레드오션 아닌가? 내가 해서 될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라이브 특강을 한번 시작해 볼 건데, 오늘의 주제, 갑자기 잘 나가는 쇼핑몰 특징 분석입니다. 그럼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갑자기 좀 잘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뭐 옹크트리처럼 2020년도부터 계속 잘 파는 게 아니고 2023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한 1년, 근 1년 만에 굉장히 큰 성과를 만들어내신 우리 대표님들 쇼핑몰의 특징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방법이에요. 일단 제가 어떤 기준으로 좀 분석을 했냐면, 매번 말씀드리는 이 매출은 유입수, 전환율, 객단가, 이 공식에 근거해서 이제 분석을 좀 해봤는데, 대표님들 여기서 좀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이렇게 대표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요소가 가장 먼저 잡혀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먼저 잡혀야 되는 거는 바로 전환율이에요. 왜 그러냐면, 전환율이 안 잡혀 있으면 내가 아무리 광고를 하고 마케팅을 하고 등등등을 해서 사람을 끌어오더라도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다, 이런 표현 아시죠? 그죠? 전환이 잡혀 있어야 우리가 유입수를 늘렸을 때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전환율 파트를 먼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전환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요소는 바로 사진이에요. 전환이라고 하면은 상세 페이지를 바로 떠올릴 수도 있는데, 사실 그 상세 페이지가 사진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잡혀야 되는 것은 바로 사진이다. 지금 막 급성장하시고 판매를 잘하고 계신 쇼핑몰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이 사진이 잘 잡혀 있더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겨야 됩니다. 사진이 잘 잡혀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지? 사진을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잘 잡을 수 있을까? 사진이 잘 잡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외에서 찍냐, 실내에서 찍냐,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 여기 밑에 있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직 매출이 좀 낮은 쇼핑몰 같은 경우는 빛이 일정하지 않아요. 잘 파는 쇼핑몰을 잘 보면은 한 컬러에 대한 색감이 아주 잘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상세 페이지에 한 컬러뿐만 아니라 모든 컬러의 색감들이 잘 잡혀 있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제품이 잘 보이는 구도예요. 잘 파는 쇼핑몰들은 그냥 찍어도 제품이 굉장히 눈에 잘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율이 몇 대 몇이었냐면 1대1이었어요. 1대1 비율을 잘 지켜서 하나의 사진 안에 내가 만약에 얼굴이 나온다 하더라도, 전신컷을 찍는다 하더라도 하나의 사진 안에서 제품이 잘 보이는 구도를 지키고 있더라. 그게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는 다양한 소품 활용. 내가 예를 들어서 반바지를 팔아요. 그러면 이 반바지를 팔면은 반바지를 살릴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뭐 백팩이라든지 모자라든지 등등등의 소품들을 잘 활용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반팔 반바지에 코디를 해가지고 굉장히 없어 보이게 촬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요소를 좀 넣어놨습니다. 잘 파는 쇼핑몰들은 사진 한 장을 찍더라도, 그냥 반바지 하나를 팔더라도 허전해 보이지 않게 소품을 잘 활용한다 라는 거고요. 네 번째는 허전하지 않은 배경이에요. 심플하고 허전은 진짜 딱 한 끗 차이예요. 내 쇼핑몰의 사진이 너무 허전하진 않은지 이걸 잘 체크를 해보시고, 지금 잘 팔고 있는 쇼핑몰들은 공간 자체가 한정적이어도 배경이 그렇게 허전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거.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나게 많은 소품들을 가지고 오면은 오히려 더 지저분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잘 파는 쇼핑몰들의 사진을 보시고 어떤 식으로 뒤에 배경을 배치를 했는가, 이런 것들을 잘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감성적인 디테일 컷이에요. 피팅 컷은 모델이 피팅을 하고 있는 컷이에요. 디테일 컷이라고 하면은 피팅하고 있지 않고 그냥 제품 단독으로 보여주는 컷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제품 단독으로 보여주는 컷도 잘 파는 쇼핑몰들은 감성적으로 찍더라는 겁니다. 나도 어떻게 하면은 감성적인 디테일 컷을 연출할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해 보시고 적용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이 전환 요소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 두 번째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상품 소싱인데, 갑자기 잘 파는 사람들은 상품 소싱에서 어떤 걸 잘하냐면 매력적인 가격으로 상품 소싱을 잘하더라는 겁니다. 매력적인 가격을 구성하는 요소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중국 사입이에요. 이게 중국 사입이 굉장히 좀 복잡하기도 하고, 내가 주문한 제품은 A인데 다른 제품이 오기도 하고 리스크도 크고 되게 시행착오도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국 사입을 잘 공부하셔서 소싱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동대문에 없지만 신상마켓에 있는 도매처가 있어요. 이런 도매처들을 잘 활용하더라. 신상 소싱을 잘 하려면은 무조건 동대문에 나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동대문을 실제로 나가보면은 거기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을 전체적으로 다 볼 수도 없고요. 그거를 막 쭈뼛쭈뼛 보기도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그냥 나가지 마시고 처음에는 뭐 1회에서 3회 정도 나가서 동대문이 뭐 어떤 식으로 생겼고 어떤 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구나, 이 정도만 파악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신상마켓을
잘 활용하라고 저는 말씀드리거든요. 무조건 동대문에 나가는 게 답이 아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했었어요. 신상마켓에는 사진이 이상하게 올라가 있어요.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도매처들 보면은 사진에 그렇게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근데 퀄리티도 괜찮고 가격도 괜찮아요. 잘 파는 쇼핑몰들은 이런 것에 집중을 해서 실제로 받아보고 그것들을 본인 쇼핑몰에 옷을 입혀서 판매를 하더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가볼게요. 디자인이에요. 갑자기 잘 파는 쇼핑몰들은 이 디자인도 신경을 쓰는데 어떤 포인트를 신경 쓰느냐. 첫 번째, 고객의 입장에서 많은 고민이 필요 없는 디자인을 잘 소싱해오더라는 겁니다. 제가 대표적인 예시로 이런 거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티셔츠가 있는데 프린팅이나 디자인이 과하게 들어간 티셔츠는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고객의 입장에서도 고민을 한 번 더 거쳐야 되기도 하고 이 상품이 다른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라는 것을 고객님들이 봐도 바로 인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품을 소싱하기보다는 고객의 입장에서 많은 고민이 필요 없는 심플한 디자인, 유행을 많이 타지 않는 그런 심플한 디자인에 더해서 다른 쇼핑몰들에 판매를 하고 있더라도 이게 같은 상품인가? 라고 고객의 입장에서 잘 모르겠는 그런 상품들을 잘 소싱해 오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오히려 대형 업체에서 판매하는 것이 힌트일 수 있다. 제가 계속 차별화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대표님들께서 이런 오해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대형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저 A라는 상품의 디자인은 내가 하면 안 되겠다. 왜냐면 저 사람이 다 팔고 있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꾸 다른 상품을 소싱을 하려고 하시던데 그게 아니에요. 처음에 감각이 없을 때는 오히려 대형 업체에서 판매하고 있는 그 디자인이 힌트예요. 그 사람들이 그 A라는 상품을 선택하기까지가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 근거를 우리가 캐치를 해서 우리도 한번 올려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 스큐, 이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라이브에서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이 스큐는 제품의 최소 단위를 줄여서 이제 SKU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냥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매처에서 A라는 상품이 5컬러 3사이즈예요. 그러면 얘는 스큐가 15예요. 곱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우리 도매처들 보면은 사이즈가 막 7개야. 컬러도 막 12개예요. 그러면 얘의 스큐가 엄청나게 많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잘 파는 쇼핑몰들을 한번 잘 보니까 이 스큐를 낮게 가져가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잘 나가는 컬러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잘 나가는 컬러만 취급을 하고 대신에 물량을 넉넉하게 땡겨서 배송 시스템을 디벨롭 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환 요소에 영향을 끼치는 마지막 요소, 상세 페이지입니다. 핵심이 뭐냐면 잘 파는 쇼핑몰들은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 항상 새롭더라는 겁니다. 다른 쇼핑몰에서 한 거를 그냥 그대로 따라 쓰거나 A라는 제품에 이미 썼던 포인트를 B라는 제품에도 계속 돌려 쓰거나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 벤치마킹 하는 정도는 괜찮은데 그걸 그대로 따라 뺏겨 쓰거나 아니면은 A 상품 했던 거를 계속 돌려서 B 상품, C 상품, D 상품 이렇게 해서 템플릿처럼 만들어서 쓰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항상 새롭게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독창적이고 획기적인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은 각 제품마다 셀링 포인트가 다르다는 것에 집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파는 쇼핑몰들은 이걸 잘하더라. 자연스럽게 흐름을 가져가더라. 뚝 끊기지 않아요. 상세 페이지가 이렇게 길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A 포인트에서 B 포인트로 이렇게 넘어갈 때 끊기지 않더라는 겁니다. 쭉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고퀄리티 GIF예요. 그러니까 GIF를 쓰더라도 좀 매출이 낮은 쇼핑몰들은 GIF가 제대로 잘 안 되어 있어요. 근데 잘 파는 쇼핑몰들은 이 GIF도 되게 고퀄리티로 하고 있더라. 이제는 상세 페이지에 뭐 감정 건드리기, 비교적 확보하기, 사진 차별화 이것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더해서 디자인까지 신경을 써서 굉장히 예쁘게 표현을 잘하고 있더라. 잘 파는 쇼핑몰들은. 그 다음은 이제 유입이에요. 잘 파는 곳은 유입을 어떻게 만들어낼까요, 대표님들?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이 있는데 명확하게 잘 캐치를 못 하시면은 나도 유입을 올리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잘 파는 곳은요, 유입을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한 가지로 만들어내지 않아요. 한 가지 유입 통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유입 통로를 활용해서 시너지를 내고 그것들을 조합해서 융합해가지고 유입을 많이 만들어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들고 왔어요. 분석한 거를. 제일 첫 번째, 잘 파는 쇼핑몰들은 상품 업데이트를 꾸준하게 해서 유입을 만들어내더라. 뭐야?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항상 뭐예요, 대표님들?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버티컬 커머스나 스마트 스토어, 상품 등록을 많이 하면은 유입을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상품 업데이트가 첫 번째 요소예요. 잘 파는 쇼핑몰들은 이 상품 업데이트 주기를 하루에 한 개로 들고 가고 있어요. 두 번째는 플랫폼 확장이에요. 잘 파는 쇼핑몰들은요, 자사몰만 한다거나 스마트 스토어만 한다거나 이게 아니라 다 섞어가지고 남자 같은 경우는 스마트 스토어, 루핀, 하이버, 4910, 자사몰 여기를 다 입점을 해서 다 컨트롤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사몰만 한다 하더라도 리스크가 아예 없을까요? 아니요, 있어요. 그래서 하나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최대한 내가 펼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을 전개를 하고 거기서 플레이를
하고 있더라. 여성 의류 한번 가볼게요. 스마트 스토어 있겠고요. 자사몰 있겠고요. 에이블리 있겠죠. 지그재그 있겠죠. 브랜디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잘 파는 쇼핑몰들은 플랫폼을 다양하게 플레이를 하고 있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새로운 플랫폼에 집중을 하고 있더라. 토스랑 올웨이즈. 그러면 나는 지금 플랫폼이 어디 입점돼 있지? 그거를 판단을 해보셔야 된다니까요. 플랫폼에 입점을 했을 때 어떻게 하면 그 플랫폼에서 판매를 잘할 수 있지? 이것들을 공부해 보시고 적용을 해 보셔야 매출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잘 파는 쇼핑몰들은 세 번째, 광고를 잘하더라.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파트는 이런 거예요. 어떤 광고가 있는데 그거를 알아내면 되겠죠. 스마트 스토어에는 쇼검이 있겠고요. 파워링크가 있겠죠. 그 다음에 GFA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 스스에 하나 더 있는데 쇼핑 버티컬 광고라고 있어요. 여기에 더해서 각 버티컬 커머스마다 광고가 있겠죠. 그리고 또 자사몰에다가 붙일 수 있는 광고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잘 파는 쇼핑몰들은 이 광고를 전부 다 다룰 줄 알고 집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광고가 이것뿐이 없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공부를 해보셔야죠. 자사몰에 붙일 수 있는 광고, 메타 말고 또 뭐 있어요? 카카오 있죠, 카카오. 그리고 유튜브 있잖아요. 잘 파는 쇼핑몰들은 광고에서도 딱 하나의 광고로만 뭔가 매출을 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다양한 광고들을 계속해서 건드리고 있다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콘텐츠 제작이에요. 그냥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룩북을 보여줄 수도 있겠고요. 의류 정보, 코디 꿀팁, 콘텐츠를 발행해서 자체 채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잘 파는 쇼핑몰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를 해서 유입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다 섞여서 노출이 극대화되면서 유입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다섯 번째, 라이브 방송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더라. 심지어 팬덤도 형성이 되어 있더라. 심지어 이 라이브 방송만 해가지고 판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 쇼핑 라이브를 하시는데 저는 인스타 라이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이버 쇼핑 라이브를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네이버에서 쇼핑 라이브를 하면은 네이버의 트래픽을 끌고 올 수가 있죠. 네이버 트래픽에 더해서 어떤 게 있냐면 내 상세 페이지에 다 남아있어요. 내가 라이브를 하면은 그 상품의 몇 분 몇 초 구간에 어떤 설명을 했는지 상세 페이지 하단에 다 남아있다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뭐 다시 쇼폼을 만들어가지고 등등등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잘 파는 쇼핑몰들은 다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요소입니다. 객단가예요. 잘 파는 곳은 객단가를 어떻게 높일까? 첫 번째, 모음전이에요. 우리 여름 되니까 어떤 거 모음전 많이 해요? 반팔티 모음전 많이 하죠. 반팔티 모음전을 해서 한 상품에 옵션을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상품들을 여기다가 다 모음전으로 넣어가지고 하나 팔 거를 두 개씩 팔고 두 개 팔 거를 세 개씩 팔고 이런 식으로 객단가를 높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요. 코디 상품들을 꾸준하게 잘 올려 놓더라는 겁니다. 버티컬 커머스만 가더라도 어떤 게 굉장히 중요해지냐면 코디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셔츠를 팔아요. 린넨 셔츠를. 그럼 린넨 셔츠 하나만 올리는 게 아니고 린넨 셔츠랑 같이 매치한 슬랙스까지 코디 탭에 올려놓으면 판매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 원 플러스 N 상품. 특히 여름에는 원 플러스 N 상품을 많이 준비를 해야 매출 볼륨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름에는 객단가가 어때요? 너무 낮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원 플러스 원을 통해서 3, 4만 원으로 객단가를 올려야 우리가 매출 볼륨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이제 뭐 같이 사면 좋은 상품에서 상세 페이지에 어떤 요소들을 올려놓고 객단가를 올릴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무료 배송을 하고 있지 않아. 그러면 조건부 무료 배송을 스마트 스토어에서 걸 수 있거든요. 걸어가지고 2장 이상 구매하면은 무료 배송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만들면은 이게 한 장보다는 2장의 구매율이 훨씬 더 올라갈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파트인데 잘 파는 사람들은 마인드가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게 다르냐? 일단 기본적으로 집중력이 되게 좋더라. 사람 다 똑같이 24시간 살거든요. 다 똑같이 24시간 다 사는데 10시간 업무를 하더라도 갑자기 잘 팔게 된 사람들은 이 10시간을 굉장히 농도가 짙게 쓰더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극강의 효율을 추구하더라는 겁니다. 상품 기획부터 소싱하고요, 촬영하고요, 등록하고요, 마케팅하고요, 이런 과정들 있죠. 이 과정들에만 신경을 쓰고요. 배송이라든지 CS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파트들은 레버리지를 해서 내가 중요한 것에만 집중을 해서 효율을 굉장히 높이더라는 겁니다. 잘 파는 쇼핑몰들은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세 번째, 된다는 확신이 있더라. 확신해도 될까 말까인데 의심을 한다거나 레드오션 아닌가? 내가 해서 될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이어나가는 그냥 매일 하더라. 지금까지도 살아남고 계속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 네 가지가 모두 다 해당됩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잘 파는 사람들은 꾸준하게 쭉 갑니다. 근데 꼭 잘 못하고 뭔가 빠르게 포기하고 하는 분들을 보면은 요런 식으로 처음에는 막 올라갔다가 뿡 꺼져가지고 다시 안 올라와요. 이렇게는 되지 말자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라이브 특강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